안녕하세요, 한상주입니다. 오늘은 입문용 카메라 추천 그 네 번째 시간 풀프레임 카메라 추천 영상입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는 센서가 큰 풀프레임 규격을 가진 카메라를 말하는데요. 카메라 업계에서는 판형이 깡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자주 사용해서 좀 민망한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판형은 센서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만큼 카메라에서 이 센서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센서의 크기는 이미지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센서가 클수록 한 픽셀당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커져요. 그래서 그 이점으로는 일단은 심도 표현이 유리하고, 심도 표현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아웃포커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웃포커싱을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두울 때 이제 노이즈가 끼잖아요. 그런 저조도 상황에서 노이즈가 적게 됩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으니까요. 그래서 입문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풀프레임 카메라는 일종의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나도 풀프레임을 써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전에 소개해드린 하이엔드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풀프레임 카메라 입문 예산은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 렌즈를 포함해서 말이죠. 풀프레임 카메라를 쓰고 싶은데 바디만 한 100만원 안쪽으로 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겐 중고거래를 추천드려요. 입문용 풀프레임 카메라는 중고거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산이 좀 충분해서 바디에 한 200만원 초반대까지는 쓸 수 있겠다, 뭐 나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말하지 않고 이 A7 마크 3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얘는 단점이 정말 거의 없는 카메라고 너무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걸로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를 할 때 보통 번들 렌즈를 많이들 같이 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일단은 50mm 단렌즈를 같이 구입을 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50mm f1.8 렌즈가 각 제조사별로 거의 가장 저렴한 렌즈에 속하거든요. 뭐 캐논의 10.8 같은 렌즈는 한 10만원에서 12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꽤 그 풀프레임의 얕은 심도, 아웃포커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번들 렌즈로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50mm 단렌즈를 사셔서 뭐 그런 맛을 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카메라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캐논의 6D 마크 2입니다. 일명 육두막이라고 하고요. 현재 14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얘는 캐논의 보급형 풀프레임 바디인 6D가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거의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작년에 출시가 되었는데, 되게 오래 기다린 것에 비해서 그 센서 성능이 너무 발전이 없어서 되게 욕을 먹었던 바디예요. 센서 성능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그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얼마만큼 많이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DR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DR 성능이 전작인 6D에 비해서 육두막이 별로 발전이 없어서 시간도 6년이나 흘렀는데,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고, 좀 빠르게 가격 안정화가 돼서 지금은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가 되었거든요. 육두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스위블 액정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액정이 틸팅만 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넘겨져서 셀카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셀카 액정이 되는데,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셀카 액정이 되는 카메라는 이 육두막이 유일하고요. 그래서 스위블 액정을 돌려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셀카를 잘 찍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는 혼자서 촬영을 할 때 따로 외장 모니터가 없어도 자기 모습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브이로그 같은 데에서도 좋겠죠. 그리고 육두막의 장점은 라이브 뷰 AF가 되게 좋다는 건데요. 보통 DSLR은 이렇게 뷰파인더로 보는 거 말고 화면을 보고 찍는 거를 라이브 뷰라고 불러요. 근데 캐논에서는 듀얼 픽셀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그때부터 이 라이브 뷰 AF 성능이 진짜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육두막도 듀얼 픽셀 AF 덕분에 라이브 뷰로 보는 AF가 상당히 빠르고 정확해요. 그리고 추적 성능도 좋아서 얼굴을 인지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얼굴 추적 기능도 좋고 터치로 AF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역시 캐논의 인물 색감입니다. 이 색감 부분은 되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인물을 찍었을 때 캐논이 되게 투명하고 살짝 발그레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예쁘게 피부 색감이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색감에서 중요한 게 화이트 밸런스인데 화이트 밸런스 역시 캐논 바디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소니나 니콘 바디에서는 연사를 차자자작 찍었을 때 그 똑같은 조건에서 찍은 사진들도 색감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캐논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육두막의 장점은 터치 기반의 쉬운 인터페이스입니다. 원래 캐논 바디들이 그 인터페이스가 되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뭐 캐논이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사실 소니나 니콘의 메뉴 구성이 좀 복잡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소니나 니콘에 비해서 메뉴 조작도 터치로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입문자들에게는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육두막의 또 다른 장점은 가성비가 좋은 캐논 렌즈군이에요. 일반적으로 캐논, 소니, 니콘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한 스펙의 렌즈면 캐논이 거의 대부분 제일 싸거든요. 그리고 렌즈 퀄리티도 괜찮게 잘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렌즈를 좀 다양하게 써보고 싶다 할 때는 캐논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육두막의 단점은 뭐니 해도 사골 센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6년 전에 나왔던 전작인 6D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센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걸로 엄청 욕을 먹기도 했었고요. 센서 성능이 좋지 않으면 일단 어두울 때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안부를 후보정으로 끌어올릴 때 색 재현이나 노이즈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밝은 곳에서 찍을 때는 명부가 그냥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화이트홀 현상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캐논 카메라로 풍경을 찍으면은 뭐 파란 하늘이 그냥 하얗게 확 날아가게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혹자는 캐논의 피부톤이 예쁘게 표현되는 이유가 이 피부의 밝은 부분을 그냥 하얗게 날려버리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센서 성능이 구려서 DR이 좁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캐논 DSLR 특유의 구라핀입니다. 핀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 현상을 속칭 구라핀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의 미러리스들은 고질적으로 이 핀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 구라핀, 그리고 핀이 틀어지는 현상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전문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사설 업체가 생길 정도예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싫어서 니콘으로 갈아타기도 했거든요. 육두막을 소개하면서 격가지로 추천드릴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언급했었던 전작인 6D, 그리고 또 하나는 5D 마크 3입니다. 일단 6D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6D는 현재 정품 가격이 80만원에서 90만원 선이고요. 그리고 전시 상품 같은 걸로 보면은 한 60만원대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중고 가격은 천차만별이겠고요. 그래서 크롭바디 가격으로 풀프레임을 경험해보고 싶다 할 때는 이 6D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육두막과 비교를 해보자면 당연히 스펙들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일단은 연사 성능이 초당 4.5매로 좀 떨어지고, 그리고 육두막의 장점인 이 스위블 액정, 이게 안 되고 티팅도 안 돼요, 6D는. 그리고 동체 추적 AF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라이브 뷰 AF가 큰 차이가 나니까 동영상을 찍기에도 확실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진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센서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AF가 커버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6D나 육두막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적인 사진만 찍는다면 사진 퀄리티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캐논의 5D 마크 3인데요. 일명 오막3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프리미엄 카메라 시장의 선두주자가 이 캐논의 5D 시리즈예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막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오두막은 OD 마크 2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OD 시리즈의 최신 모델이 OD 마크 4고 그 사이가 OD 마크 3인데, 뭐 얘는 300만 원이 넘는 비싼 바디였다가 지금은 157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사실 캐논은 되게 끝나누기를 잘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6D 시리즈는 보급기고 5D 시리즈는 고급기예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넣어줄 만한 것들도 이 캐논에서는 6D 시리즈에 절대 안 넣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논 풀프레임을 선택하려면 5D 시리즈로 가라고도 하는데, 뭐 비슷한 가격에 약간 고급기를 쓴다는 그런 부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 오막3을 6두막과 비교를 한다면 사진만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막3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오막3은 고급기이기 때문에 일단 6두막에 비해서 AF 커버되는 영역이 더 넓고, 그리고 8000분의 1초를 지원을 합니다. 6D 시리즈는 보급기라서 4000분의 1초까지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밝은 단렌즈를 쓸 때는 약간 노출 오버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이 오막3은 8000분의 1초가 지원돼서 그런 거를 좀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상업사진가들에게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듀얼 카드 슬롯이 이 오막3에는 제공이 돼요. 둘 다 SD카드는 아니고 하나는 SD카드고 하나는 CF카드라는 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6두막에 비해서 오막3의 단점으로는 일단은 스위블 액정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뭐 6D와 마찬가지로 틸팅도 안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AF가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워블링이 심한데, 이 워블링이 심해서 자꾸 초점을 맞췄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초점 잡는 렌즈 모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렌즈 구동음이 같이 녹음이 돼서 뭐 영상을 찍기에는 당연히 오막3은 별로 안 좋은 바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상도 같이 찍을 생각이 있다면 6두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사진만 찍겠다 하면 오막3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캐논을 마무리하고 이제 니콘으로 넘어가 볼게요. 니콘에서 추천드릴 카메라는 니콘의 D750입니다. D750은 지금 현재 109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사실상 최고의 가성비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꽤 오랜 시간 사용을 했었는데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해서 뭐 지금까지도 애정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D750의 장점이라면 일단은 센서 성능이에요. 센서 성능을 단적으로 평가해주는 지표가 DxO 스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 DxO 스코어가 D750은 93점으로 되게 높은 수치를 보여줘요. 곧 소개해드릴 소니 A7 마크2가 90점이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6두막이 85점, 그리고 6D가 82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6D와 6두막이 차이가 별로 없죠. 그리고 6두막 85점에 비해서 이 D750이 93점이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서 어두운 것을 더 어둡게 표현할 수 있고 밝은 것을 더 밝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로우로 찍어서 보정을 열심히 하실 분들은 캐논보다는 니콘을 선택하시는 편이 더 보정폭이 넓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750은 만듦새가 되게 탄탄합니다. 일단 디자인만 보더라도 되게 탱크를 연상시키는 그런 남성적인 디자인이거든요. 단단한 느낌을 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조작성도 우수하거든요. 겉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다이얼 같은 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셔터음도 묵직하니 되게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 중에서는 셔터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작성과 셔터음이 좋고 뷰파인더 시야율이 넓기 때문에 뭐 찍는 맛 하나는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F 성능이 탁월해서 움직이는 물체도 놓치지 않고 AF를 착착착 따라가요. 뭐 동태 추적이 잘 되고, 그리고 어두울 때도 AF를 잘 잡는 편입니다. 캐논에서 구라핀 얘기를 했는데 니콘 D750은 핀이 잘 틀어지지도 않고 핀이 안 맞는 사진도 캐논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 사진들에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듀얼 카드 슬롯이 D750은 있습니다. 그것도 둘 다 SD카드로 말이죠. 이렇게 좋은 니콘 D750이지만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라이브 뷰 AF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야 라이브 뷰보다는 뷰파인더로 보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동영상은 뷰파인더로는 못 찍거든요. 동영상은 무조건 라이브 뷰 AF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동영상의 화질 자체는 괜찮은 편이지만
이 라이브 뷰 AF가 너무 안 좋아서 동영상을 거의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찍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D750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 부분을 제외하고 사진기로만 본다면 D750은 정말 추천하는 바디고, 무엇보다 지금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소니의 A7 마크 2입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이 A7 마크 3의 전작이고요. 지금 현재 108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일단 A7 마크 2의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카메라들이 다 DSLR인 것에 비해서 얘는 미러리스라서 구조적으로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앞선 바디들이 700g, 800g대였던 것에 비해서 이 A7 마크 2는 무게가 599g으로 꽤 가벼운 무게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은 센서 성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DxO 스코어에서 이 A7 마크 2는 90점이라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고 보정 관용도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추천드린 카메라들 중에 유일하게 바디 내 오축 손떨림 방지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떨방이 없는 렌즈를 사용을 하더라도 꽤 느린 셔터 스피드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최소 셔터 스피드는 8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하고, 영상에서 뭐 4K 촬영까지는 안 되지만 S로그 프로파일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할 때는 뭐 이 소니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선택을 할 때 그 투자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이 브랜드의 이 풀프레임 카메라 라인업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인가, 뭐 계속 잘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면 이 소니의 알파7 시리즈가 현재 풀프레임 시장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살 때도 뭐 이 렌즈가 나중에 인기가 없어져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없이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니콘 D750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니콘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인기가 떨어져서 내 카메라, 내 렌즈들이 좀 헐값에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A7 마크 2의 단점으로는 일단은 배터리 성능입니다. 이건 거의 배터리 성능이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져서 뭐 추가 배터리를 필수적으로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 점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당연히 미러리스라서 DSLR에 비해서 찍는 맛이 떨어집니다. 뷰파인더가 있지만 실제로 빛이 들어와서 반사돼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화면이 출력되는 전자식 뷰파인더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질감도 있고, 그리고 셔터음도 되게 얄팍한 소리가 나거든요. DSLR 쓰시던 분들이 되게 적응을 못 하시는 게 이 셔터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조차도 A7 마크 3는 많이 개선을 시켰어요. 셔터음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A7 마크 2만의 단점은 아니지만 뭐 소니 미러리스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렌즈군이 가격대가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스펙에서 캐논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대를 보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뭐 육두막은 공부는 못해도 두루두루 친한 그런 인싸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D750은 뭐 인기는 없어도 우직하고 실력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고, A7 마크 2 같은 경우는 스펙은 화려하지만 근성은 좀 부족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재미삼아 비유를 해봤고요.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영상을 찍을 거면 육두막으로 가고, 사진만 거의 찍는다면 D750으로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풀프레임 카메라 입문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